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3주 College English 1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는, 지난 5월 27일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가 휴강을 해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를 않았고, 제가 쉰 소리를 내면서 계속 했더니 목이 많이 긁혀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목을 계속 쓰게 되면 나중에 성대가 망가지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설명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휴강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다 돌아온 상태는 아니고 가끔 이렇게 기침이 난다거나, 그래서 이 PPT를 만들어 놓은 거는 꽤 오래됐었는데 계속 목소리가 갈라지고 기침이 나서 녹음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이제 우선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week 14 전에 올릴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이제 날짜가 지나서 6월 6일 3일 날 선거 잘 끝나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지방선거로 휴강을 한다는 내용을 제가 적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15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때는 부강주간인데 꼭 여러분들이 꼭 수업에 참가해야 됩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업은 학교에서 officially guaranteed 수업이라고 제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다른 수업의 교수님들 혹은 이제 전공 교수님들께서 한 주 빨리 뭐 시험을 뭐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날짜에 보겠다가 한다거나 뭐 다른 요일로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기 이제 제가 한국말로도 잘 적어 놨었는데, 이 수업은 학교에서 저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만 주어진 시간이어서 다른 어떤 수업도 그걸 끼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 중에는 여러분 뭐 다음 주에 뭐 시험을 일찍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다른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왜 그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 수업을 안 들어오면 결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잘 드려보고, 그런데 교수님 이해를 못하시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저한테 와서 어떤 과목에 어떤 교수님인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직접 말할 필요는 없고, 이제 학교 측에 연락을 하면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혹시 다음 수업에 못 올 경우에는 꼭 이메일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 제 이메일 주소 나와 있죠. 그리고 저하고 볼 수 있는, 뭐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수업이고 이제 시험 범위라든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나눌 거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월 27일 날 수업을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출석 체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게 될 텐데,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잘 봤다는 것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간단한 댓글을 쓰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제를 줄까, 너무 어렵진 않은 걸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오늘 늘 우리가 리딩을 하다 보면 교재에서 나눠주는 뭐 단어 7에서 8개가 있고, 제가 또 선정한 중요한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 표현들 중에 두 개를 골라서 각각의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two words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단어를 각각의 단어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교재에 보면 막 앞으로 여러분 뒷부분에 나올 텐데 가수들 막 appearance, well-informed, funeral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골라서 문장을 쓰면 되는 거고, 여러분 간단한 장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단어 막 쓸 필요 없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on your own, 제가 여기 적어 놨듯이
여러분들의 문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베껴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장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ChatGPT는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본인 이름은 쓰겠죠. 본인 이름을 간단하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 하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만든 문장, 또 두 번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해놨죠. 제가 본인 이름 하고 이제 요 단어, 그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오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문장 나오고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데드라인은 토요일 이제 6월 6일이죠.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 6월 12일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거의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못 알아듣거나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간단한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뭐 파파고라든가 뭐 챗GPT라든가 이런 AI는 도움만 받으세요. 어떤 문장을 쓰고 싶거나 이럴 때 도움만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장이었으면 좋겠고 다들 똑같이 문장 올려놓게 될 거니까. 그래서 출석 체크가 출석 체크는 여러분이 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한글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날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방금 드린 걸 똑같은 거를 한국어 버전으로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읽어보시고 꼭 과제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출석 체크가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기말고사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시간 정말 빨리 흐르죠, 여러분. Time flies.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벌써 기말고사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 week 16에 우리가 원래 만나기로 한 수요일, 그쵸? 6월 17일 날 기말고사를 보도록 할게요. 지난 중간고사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1시에서 5분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1시 45분에 시험을 끝낼 생각이고요. 이 이야기는 시험 시간 맞춰서 오라는 뜻이 아니라 미리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혹은 또 이제 다른 건물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지난번처럼 reading comprehension을 중심으로 거기에 관련된 vocabulary와 key expression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도 유닛 2의 첫 번째 리딩만 했었고 그래서 리딩 2 그러니까 유닛 2의 리딩 2부터 시작을 해서 트랜스포테이션에서는 리딩 1, 2가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유닛 4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마 앞에 부분 리딩 1 정도까지만 커버를 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커버하는 부분 이제 1을 마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거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때까지가 되니까 교수님 저 수업 시험 공부 미리 하고 싶은데 그럼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요거까지 공부하시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똑같이 모든 것은 다 영어로 나와 있을 것이고 25문제가 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각 4점씩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말고사도 중간고사도 똑같이 14% 정도의 전체 시험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기, 남은 시간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닛 4, Customs and Traditions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수업은 이렇게 책을 펼쳐놓고 저하고 함께 하시면 훨씬 더 따라오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68페이지 68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annotating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교재의 본문을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지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annotating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reading with something 이런 의미예요. making marks on the text to understand, organize its content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개수할 수 있나요?
되어 있죠. Reading with a pen.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본문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고 제목이 나와 있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막 줄친 것도 보이고 동그라미 한 것도 보이고 왼쪽에 뭐라고 이렇게 필기체로 써놓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바로 어노테이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메모도 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걸 어노테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왜 필요하냐면, 물론 자세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내가 한 번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나중에 딱 그림으로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을 함께, 그리고 또 내가 머릿속에 정리하는 브레인스토밍한 내용 자체를 정리해서 메모를 할 수 있어서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케뷸러리를 하고 메인 아이디어를 찾고 뭐 추론을 해보고 뭐 이런 내용 지난번에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간단한 이제 랑구지 디벨롭먼트 이런 이야기들도 간단히 이제 시간이 되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우선 custo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usto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특정 어떤 집단, specific group or culture라고 이제 집단에서 혹은 어떤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행동 양식, 한국말로 하면 관습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떤 사회이든 간에 그 사회가 속해 있는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가 매너가 되겠죠. 그래서 뭐 브라질에서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만나면 뺨에 키스를 한다거나, 일본에서는 명함을 주고받을 때 두 손으로 주고받는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 단어는 뒤에 s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아까 우리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customs and traditions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customs라고 쓴 경우는 세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관습이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어로 tradi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tradition이라는 것은 이 세대가 오랜 기간, long standing,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가진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관습, 위에 나와 있는 그런 관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간단하게 보면 전통이라고 했어요. 전통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문화와 관습을 모두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보면, 우리가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설날 같은 때 차례를 지내거나 한복을 입는다거나 차례를 지내고 뭐 세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이 되겠죠. 그래서 트레디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s를 붙여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이 문화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문화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보통 문화라는 것은 이게 이제 uncountable로 혹은 이제 countable로 할 때 굉장히 다르게 좀 다르게 쓰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어떤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전통을 통틀어서 거시적인 개념에서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he likes Canadian culture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어떤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라는 그런 나라가 가진 전반적인 문화적 어떤 분위기, 그런 양식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화의 개념이 되겠고, 하네요. 거기에 s가 붙어서, 이제 s가 붙는다는 얘기는 countable, 셀 수가 있는 명사로 쓰였다는 거죠. 이럴 때는 서로 다른 어떤 문화, 그러니까 different countries랑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 그 지역의 개별적인 문화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자체로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다른 나라 구별될 수 있는 다른 그룹과
굉장히 구별될 수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독립된 문화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교재에는 이제 브라질, 뭐 일본, 뭐 인디아가 나와 있었는데 그런 문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독립된 문화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개별적인 문화권들 이야기할 때 이렇게 s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나온 것처럼 I enjoy experiencing other cultures 라고 하면 나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문화 이외 일본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개별적인 문화권들을 객객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단위로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본문에서도 learn about the cultures they are visiting 이라는 이런 복수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브라질, 인도, 일본 이런 개별적인 국가의 문화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s를 붙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잘 기억하시면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를 펼쳐보시면 Activate your knowledge 해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수업 시간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구들하고 옆에 짝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할 텐데, 그렇죠? 혼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Which celebration is shown in the photo? 요 사진에 어떤 걸 즐기는 축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Is there a similar event in your country?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슷한 전통이 있나요? 뭐 하는 장면이에요? 잠깐 멈추고 여러분끼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the photo shows, 이건 이제 제가 적은 답을 보면 Chinese New Year celebration, lion dance, 여기 lion dance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나와 있듯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라이언 댄스, 이렇게 우리나라 사자추모 비슷하긴 한 그림은 굉장히 다르지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앞뒤에 2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댄스를 하나 봐요. New Year's에. 한국은 어때? In Korea, we also celebrate Lunar New Year, but New Year라고. 우리는 뭐 솔라 뉴 이어도 있으니까 the called 설날이라고 합니다. Family gather together, eat traditional food and bow to all the family members. 그래서 우리 연장자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는 게 나오고,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널뛰기도 뛰고, 뭐 강강술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at traditional celebrations do you have in your culture? 여러분의 문화권에서는 어떤 전통적인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 같은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We have several traditional celebrations in Korea, such as 설날 and 추석. 우리는 설날하고 추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During the holidays, family meet, eat traditional food, and spend time together. 그래서 이런 설날이라든가 이런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그렇죠? 뭐 떡국에 많은 것도 잡채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겠지만 추석이라면 송편과 같은 트레디셔널 그런 우리가 딱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그걸 먹으면서 게임도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죠.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3번으로 넘어가. 이건 정말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서 하는데 Which countries have you visited? What surprised you about the customs or traditions of the place you visit? 여러분 어떤 나라를 방문해 봤고 그 나라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어떤 트레디션 같은 것들, 그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양식 전통 때문에 놀란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뭐꼭 놀라서 나쁜 놀람이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게 느낀 게 있는지 혹시 있었나요,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얘기해 줘 보세요. 뭐 제가 했던 걸 간단하게 본다면 I have visited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은 영국을 이야기하는, 브리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And Japan, 일본을 방문했었고, in the United Kingdom, I was surprised that people often say thank you and sorry in every situation. 제가 영국에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부딪히기만 해도 sorry 하고 뭘 하기만 해도 thank you 정말 많이 합니다.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놀라기도 했고 people also wait in line. 영국에서는 queue라고 합니다. line이라고 안 하고요.
very patiently. 그냥 줄 서는 거 정말 잘해요. 두 사람만 모이면 줄 쓴다고 할 정도니까 이런 게 있었고, in Japan,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I was surprised that people are very quiet and respectful in public places. 정말 놀랐던 게 especially on trains.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하는 말이에요. 똑같이 기차라든가 지하철 공공 이런 시설에서는 정말로 조용하더라고요. 커피숍에서도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일본 갔을 때 예전에 이제 카페 방문했었는데 이야기 소리가 나는 거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그들만의 이런 트레디션이 있다는 것, 그걸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페이지 70으로 넘어가서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PPT에 보면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걸 한번 시간을 갖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time everyone. 여러분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교재에서 선정한 단어는 일본부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appearance라고 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the way someone or something looks. 그래서 어떤 겉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 appear, 여러분 appear란 단어 알죠? 나타나다,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서 appearance, 명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내면을 이야기할 땐 inner qualities 라고 하면은 겉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outward appearance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culture, 우리가 이제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고, cultural 해서 문화적인 해서 문화의 뭐 이런 의미로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exchange는 교환하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주고받을 때, 그래서 exchange A for B, 그래서 A를 B와 교환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expect 하면은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일 텐데 예상하다. 그래서 이것의 명사형은 expectation이 되겠죠. 것을 기대하는 기대 이렇게. formal 이 단어도 오늘 많이 나올 텐데 formal은 격식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casual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도 formal clothes, informal clothes 하는 것처럼 여기 반대말에 in 앞에 in이 붙어서 informal이 되는데 굉장히 편안한. 그래서 누군가 높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formal word를 쓰고 친구랑 이야기할 때 informal word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greet, 우리가 greeting이라고 하죠. 맞이하다, 인사하다. 그래서 greeting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relationship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그래서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mom 하면은 나는 우리 엄마랑 굉장히 사이가 좋아. 사이가 좋은 걸 유지한다. 이런 의미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단어 하나하나씩 기억해 주세요. 요거 중에서 한두 개 뽑아서 과제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나온 단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비디오 멈춘 다음에 답을 한번 한번 풀어보시고 비디오를 연결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Take time everyone. Stop. 좋습니다. 혼자 한번 풀어보신 거죠? 한번 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umber one, I love traveling.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because I enjoy experiencing other,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other,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안 올라오나 보네요. 이제 올라오겠어요? experiencing other cultures. 라고 해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다른 문화뿐만 아니라 their food, celebrations and traditions 그 나라의 어떤 음식이라든가 그들이 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그런 전통을 경험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Number two, in many traditional wedding ceremonies, it's usually for the bride and grooms to wear exchange rings. 그래서 대부분의 전통적인 결혼식 행사를 보면 결혼식을 보면 사람들이 it's very usual 굉장히 대부분이 신랑과 신부가 뭘 교환해요? 그쵸 반지를 교환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in Korea and some Spanish speaking countries 한국과 그리고 이제 스페인 언어권의 그런 나라에서는 people do not 뭐예요?
expect a woman to change their last name when they get married.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결혼했을 때 그 last name, 그들의 그 last name이 여러분 성이라는 거 알고 있죠? first name이 이름, 본인의 이름이에요. 은미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first name 이름이고 last name은 이제 영국에서는 surname이라고 하는, 저는 그게 더 익숙한데 surname이나 성을 결혼한다고 해서 바꾸지 않죠. 스피킹 컨트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단어가 들어갑니다. In Thailand, people 뭐예요? greet each other, 인사를 한대요. 어떻게? by holding their hands together, 손을 잡고, 그리고 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saying 사와디라고 말을 합니다. which is similar to hello or good day in English. 영어로 뭐 hello나 good day,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로 쓰인다고 하죠. 굉장히 다른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Number 5. Many languages have two ways to say you. 많은 나라에서, 많은 언어에서 여러분들을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They have a formal word to use in polite situation like work. 그러니까 이제 forma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forma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회사에서처럼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격식이 있는 formal word를 쓰는 것이고, and a different word for family and friends. different word 같은 informal word가 되겠죠. 그 family and friend, 가족과 혹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격식이 없는 informal word를 사용하게 됩니다. 6. On their wedding day, most brides spend a lot of time and efforts on their 뭘까요, 여러분? appearance.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결혼식 날이 되면 대부분의 신부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다. 옷 뒤에 spend a lot of time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time이 이제 appearance, 본인의 외모를 가꾸는데 보여주게 하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They want every detail of their hair, clothes, and makeup to be perfect. 당연히 모든 머리라든가 옷이라든가 메이크업을 퍼펙트하게 보이게 every detail, 모든 디테일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Number 7. In most countries,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people who have a close relationship enjoy spending time together and give each other a gift. 그러니까 사람들, 그 어떤 close relationship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close, 굉장히 가까운 관계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걸 좋아해요? enjoy spending time,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어때요?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단어들 여기서 굉장히 쉽죠?